이 강의실이 12시부터 4시까지 하면 4시부터 6시까지 비거든요. 그 뒤에는 이제 다른 선생님이 와서 수업을 하니까 공부 남아서 하시는 분들이 6시까지 하시면 여기서 해도 돼요. 이 강의실에서. 상관없습니다. 자, 어제 지수라고 했거든요. 지수 한번 해보죠. 함수라는 게 별거 없어요. 여기에 뭐가 왔냐에 따라서 여기가 달라지는 거니까. 여기 지수 형식이 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A가 0보다 크고 A는 1이 아니어야 된다. 이유는 지난 시간에 했어요. X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 여기다가 실수를 집어넣을 거거든요. 그럼 실수면 조건이 0보다 크다였죠. 지난 시간에 지수의 확장에서. 그래서 까먹지 말라고 한 거야. A가 1이면요. X가 무용지물이에요. 대신에 이제 이 파트는 나중에 이제 방정식이나 부등식 가서는 좀 필요합니다. 밑조건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A가 1이 있을 때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범위가 얘를 A라고 하면 0보다 크죠? 1이죠? 그럼 여기와 여기 두 파트로 나눠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먼저 그리면 첫 번째는 A가 1보다 큰 파트. 예를 들어서 요걸 그리게 되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수상화에서도 얘기했고 그래프는 엄청 많이 그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1이죠. 그리고 이제 1을 넣으면 2가 나온다 라는 거죠. 증가함수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A가 이렇게 된다고 하죠. 뒤집어요. y는 2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그럼 이 그래프는 이렇게 반대로 내려오게 됩니다. 여기 역시 1이고 1 넣으면 2분의 1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럴까요? 성질을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1번. 자, 모든 함수는 다 정의형이랑 치형을 먼저 얘기를 하거든요. 정의형, x에다가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괜찮습니다. 실수 전체. 하지만 치역은 얘기가 다르죠. 왜요? 밑이 0보다 크면 얘 자체는 항상 0보다 크니까요. 지금 그래프로 봐서도 x축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x축도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y와 y는 0보다 큰 실수가 되죠. 두 번째, 여기서 한 거랑 마찬가지긴 한데 이거부터 할까요? 일단 지나는 점부터 볼까요? 이게 0,1을 지나고 요걸 지난다라는 거죠. 세 번째, 둘러 나눕시다. A가 1보다 큰 거, A가 여기 있는 거. 뭐야? 증가. 증가의 정의 알죠? x값이 커지면 함수값도 커진다. 그 다음에 여기는 감소. 질문? 얘네 줄 관계는 뭐예요? y는 a의 x제곱과 y는 a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는 보시면 알다시피 뭐 대칭? y축 대칭. 그렇죠? 근데 그래프를 몰라도 식만 보고서도 알아내야 돼요. 어떻게? 자, y는 a분의 1의 x제곱이면 이걸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쓰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x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y축 대칭. 까먹으면 안 돼, 이런 건. 그래프를 몰라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네 번째. 저기 그 안에서 그래프 안에서 보면 부대 부분 여기까지가 이제 거의 성질이 끝이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하나 추가되죠. 최근에 우리가 유리함수에서도 배웠었던 점근선. 뭐야? 점점 가까워지는 선. 뭐예요? X축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했잖아, 내가. 뭘로?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얘는 뭐랑 외우면 좋냐면 얘랑 세트로 같이 외우세요. 될까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저 그래프를 읽을 줄 알면은 뭘 할 수 있어요? 뭐 대소비교 이런 것들이라던가 필요한 것들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공역이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1대1 함수, 1대1 대응 이렇게 결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 역함수가 만들어지겠죠. 그 역함수가 이따가 배울 로그 함수예요. 그러면 평행이동할 거예요. 보통 y는 fx라는 녀석을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뭐 다 할 줄 알죠?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를 똑같이 평행이동하면 y는 a에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그려볼까 해요. 만약에 이제 y는 fx, a x제곱이 이거다. a가 1보다 크겠죠. 그러면 이제 n만큼 x축으로 n만큼, y축 n만큼이면 이렇게 할까요? 정근선을 이렇게 그어볼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있던 애가 이만큼 가고 이렇게 내려온 거지. 여기가 m, 여기가 n이죠. n이 음수인 상황이야. 항상 양수만 하니까. 그럼 그래프가 여기 있는 애가 이렇게 따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n만큼 가서 여기 n만큼 내려온 거죠. 여기를 지나간다 생각하면 이렇게 그려진다. 그런 얘기죠. 되실까요? 그래서 얘가 뭐다? 성질을 좀 볼까요? 저기 있는 거 그대로 세팅만 하면 돼. 자, 정의형 바뀌어요? 안 바뀌죠? 어차피 실수 아무거나 넣으면 되는데. 뭐가 바뀌었죠? C형. Y와 Y가 뭐야? 뭐보다? N보다. 그죠? 이렇게. 됩니까? 이거 위. 그 다음에 또 바뀌는 거 뭐 있어요? 좌표 괜찮아요. 이것도 안 바뀌어요. 똑같아요. 가는 건. 그럼 뭐가 바뀌어요? 점근선. 이거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같이 외우라고 하는 거야. 뭐? Y는 N. 동안 안 들어가죠. 같이 외우세요. 분수함수에서도 이렇게 했잖아. 맞죠? 질문을 하나 합시다. 얘를 평행이동해서 일치하게 되는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맞나 틀리나 봐봐. 돼요? 대칭 또는 평행이동. 대칭. 방금 했잖아. 되죠? 오케이? 그럼 얘는요? 돼요? 왜 고민하고 있어 또? 왜 고민하는 거야? 아니 고민할 게 뭐가 있지 지금 저기서? 됩니까? 된다고? 안 되죠. 밑이 다르면 안 돼요. 사이즈가 달라. 안 돼요. 그럼 이런 건 되나요? y는 뭐 2x 플러스 1 아니면 이렇게 써볼까? 4 곱하기 2의 x 마이너스 3 돼요? 되죠?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하나만 더 물어보자. 돼요? 아이, 귀찮다. 지우자. 상관은 없지만. 돼요? 또 고민하네?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낚이지 말고 선생님한테. 되죠? x축을 마이너스 로그 2의 5만큼.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다 틀리고 있는데 또. 저런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행이동. 그 다음에 대소비교. 자, 여기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만약에 a가 1보다 커요. 그러면 어떤 두 값을 대입했을 때 증가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x1, x2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럼 이거를 조금 더 잘 안 보이니? 색깔이? 티를 내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밑을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반대로도 갈 수 있어요. 만약에 A가 1보다 크면 이렇게 됐으면 지수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 되실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밑에 이제 숫자가 당연히 나오겠지. 여기도 마찬가지죠. x1, x2예요. 여기다가 잡을까? x1, x2예요. 그럼 여기는 밑이 이렇게 되면 바뀐다고요. 대소관계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저거는 미지수가 보통 밑에 들어가기 때문에 걸리적거리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신경 쓰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래프 그리는 연습 하세요. 그래프 그리는 연습 하라고 했어요, 분명히. 자, 이어서 하고 다른 걸로 넘어가죠. 로그 함수예요. 지수함수가 만약에 1대1 대응 형태로 나왔다. 공역이 치역이랑 똑같이 나왔다. 이렇게 라고 하면 제가 1대1 대응이 되고, 그러면서 뭐야? y는 a의 x제곱이죠. 그럼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죠. x는 로그 a의 y. 그 다음에 x를 최근에 배운 거죠? 바꾸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기 있는 조건이 그대로 따라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로그 a의 x 형태가 되고 이게 그대로 따라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항상 같이 묶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저번 시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수능 모의고사에서 지수로그가 가장 많이 페이를 치는 건,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관계예요.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제 또 뒤에 가면 대부분 다 지수로그 함수 갖다가 장난치는 문제가 되게 많을 거예요. 뭐 방부등식도 많긴 하지만 보통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게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너무 유명해서 4학년들도 문제를 많이 풀어가지고 어느 정도 푸는데 그래도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쉬운 유형 같은 경우에 그래프를 항상 역함수를 주는 게 아니라 다른 함수를 주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A가 똑같이 나눠지니까 1보다 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로그 2의 x를 할 거예요. 자, 이 그래프 어떻게 그려집니까? 진수 조건에 의해서 x는 항상 0보다 커요. 음수를 못 넣잖아요. 그러면 1 넣으면 0이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넣으면 1이니까 이렇게 지나가죠. 여기가 2일 때 1이 되는. 그 다음에 여기는요. 마찬가지.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럼 얘는 똑같거든요. 네, 이렇게 내려오죠. 그래서 2분의 1을 넣어야 1이 나와요. 이런 상황. 되실까요? 유익이 유익이. 그러면 얘의 성질도 한번 볼게요. 저기 있는 거랑 비교를 잘 해봐. 왜? 역함수니까요. 자, 정의역이 어떻게 되죠? 보세요. 진수 조건. 0보다 커요. 여기에 치역이 여기 정역으로 오는 거니까. 그래서 한 번에 외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치역은요? 계속 올라가고 계속 내려갈 거예요. 얘는 실수 전체. 이렇게 결정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점을 잘 보세요. 여기는 1,0을 지나가고 A,1을 지나갑니다. X랑 Y가 바뀌었죠? 왜? Y는 X축 대칭이니까. 맞아요? 자, 세 번째. 마찬가지예요. A가 1보다 큰 거랑 이렇게 나눠지죠? 그럼 중간은 감소고요. 똑같다니까요.
증가, 감소. 이렇게 돼요. 자, 얘네 둘은 무슨 관계예요? 이렇게 뒤집었잖아요. 그럼 네. 다 바뀌잖아. 여기서는 Y축 대칭이었는데 여기서는 X축 대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X, Y가 다 바뀌는 거야, 한 번에. 그러니까 이걸 따로따로 공부하지 말고 한꺼번에 같이. 네 번째. 똑같겠죠? 선생님이 점근선 뭘로 외우라고 그랬어요? Y축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외우라고요. 그래서 뭐예요? 네, 여기랑 여기랑 같이 외우라고. 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이거는 뭐 외우기도 하긴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 바뀔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얘도 평행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얘도 평행이동을 하면 이렇게 되죠. y는 로그 a의 이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그리면, 자, 이번엔 m을 반대로 가볼까요? 좀 어렵게. m이 음수. 이렇게. 얘로 내려오고, 이렇게 올라가. 여기 m, 여기 n. 이렇게. 원래는 이걸 그렸다고 치죠? 이렇게 되는 녀석이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올라가고 올라갈 테니까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그럼 뭐만 바뀐다 그랬어 내가 아까? 쟤는 뭐만 바뀌었어? 치역이랑 점근선. 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는 치역이 아니지. 뭐가 바뀌겠어? 정역이 바뀌겠지. 어떻게 해요? 뭐보다 커요? m보다 크죠. 이렇게. 그 다음에 같이 외우라고 그랬죠? 점근선 뭐라고요? 이렇게요. 세트로 같이 외우세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쟤처럼 여기에 점을 주면 이렇게 x1, x2를 줬을 때 여긴 증가니까 이 상태에서는 증가니까 로그 a의 x1 로그 a의 x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거 뭐라고? 필중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함수니까 이렇게 가요. 근데 부등식에 가서는 여기서 이렇게 와야 된다고. 로그 부등식 가서는 반대로.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다가 x1, x2 잡았을 때 밑이 이 상황이면 반대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희한하게 풀 때가 되면 좀 많이 거슬려요. 생각보다 많이. 됐죠? 그럼 이것도 한번 물어볼까? 내가 만약에 y는 로그 2의 x가 있어요. 자, 평행이동하면, 대칭이동하면 얘는 어때요? 로그 여기 2 쓰고 돼요? 평행이동? 왜 또 고민하고 있어? 내가 어제 얘기했었네. 계산이 빨리빨리 돼야 된다고. 얘는 곱하기니까 더하기로 바꿀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로그 2에 이렇게 되겠죠. 에? 분위기 왜 이래? 되게 어려운 계산한 거 아닌 것 같은데? 4를 따로 계산해서 2를 뺐다고. 돼야 돼요, 이런 게. 저기요? 듣고 계신 거죠? 분위기 안 좋은데? 자, 그럼 다 지우고요.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할게요. A가 일단 1보다 커요. 함수가 4개가 있어요. 기억. Y는 A의 X제곱. 니은. Y는 요거. 그 다음에 디귿. Y는 로그 A의 X. 리을. X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그래프 상황의 교점의 개수를 한번 구해볼래요? 기억이랑 니은 몇 개, 기억이랑 디귿 몇 개, 기억이랑 리을 몇 개, 니은이랑 디귿은 몇 개, 그
그 다음에 니을이랑 리을 6개지. 그 다음에 디귿이랑 리을 이렇게. 좀 몇 개일까요? 5분 정도 드릴게요. 해봐. 이미 난 다 그려줬어. 그래프를. 이제 지워야지. 뭐 머릿속에 그래프가 있는 사람은 머릿속으로 계산하셔도 되고요. 안 되면 그려보시면 되고요. 이따가 물어볼게. 아직도 안 오는 사람들은 뭐 오늘 수업 12시부터예요. 12시 15분 아니고 12시부터야. 지각하지 마세요. 방금 다 그려봤잖아. 그려본 거 보고 하시면 돼요. 그려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대충이라도 그려봐. 윤곽이 나올 거 아니야. 그 틈에 자는 거야?
물어볼까요? 시간 더 줘야 돼?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기억하고 니은 몇 개? 교점 하나. 누군가 대답을 하고 있으니까. 기억과 디귿. 아마 얘가 제일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기억과 디귿 두 개? 다른 생각 패스. 기억 리을 하나. 니은 디귿 하나. 리을 리을 하나. 얘가 문제라니까. 자, 그려보면 너무 답이 뻔해요. 왜냐하면 자, 기억과 니은은 하나는 이렇게 나올 거니까 하나. 아까 다 그렸잖아요, 선생님이랑. 그죠? 자, 기억과 디귿은 역함수니까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기억 리을 어떻게 되죠? 이게 올라가잖아요.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니은이랑 디귿 어떻게 돼요? 니은이랑 디귿 니은 내려오고 디귿 올라가잖아. 아니 그래프 뭐 어려워요? 잠시만 다 그렸다니까. 니은이랑 리을은요 역함수죠. 그래서 얘네는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갈걸요. 그래서 여기 역함수 하나. 저 무조건 맞나요? 디귿이랑 리을은요?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아까 그러잖아 다. 자, 근데 아마 기억 디귿이 두 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선생님 얘가요 이렇게 지나가고요 이렇게 지나가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근데 좀 전에 선생님이 얘랑 얘를 그렸다면 얘네 둘은 안 만나요. 그럼 두 개 아니면 0이냐? 하나도 있어요. 카메라에 들어가나? 나중에 미적분 가서 배웁니다. 한 점에 접한 녀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몇 개라고 얘기하기 못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제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함수의 그래프들의 관계가 중요한 거니까 잘 봐두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그래프를 좀 많이 그리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y는 a의 x제곱과 y는 b의 x제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 제일 편한 거 이렇게 되죠. 자, 답을 찾아주세요. 뭐가 ax제곱이에요? 그림을 잘못 그렸구나. 로그를 그려놓고 너무 앞서갔어. 뭐가 ax제곱이에요? 이거 너무 쉽잖아요. 노란색, 흰색. 노란색. 그쵸? 얘가 제일 좋은 방법. 뭘 할래? 만약에 그래프가 나왔어. 항상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1을 넣으세요. 이렇게. 됐죠? 오케이? 원래는 더 많이 있는데 다 안 할게요. 어차피 니네 나중에 풀어야 돼서. 두 번째. 이번에는 네 이렇게 가죠. 잘 보고 대답해. y는 ax제곱이 노란 거예요, 흰 거예요? ax제곱. 노란 거야, 흰 거야? 헷갈려? 비슷한 얘기인데. 노란 거야, 흰 거야? 내가 방금 답을 알려줬거든. 1을 넣으라고. 여기가 A겠지. 여기가 B고.
흰 게 뭐예요?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프 그리는 걸로 끝나면 안 돼. 쟤네들 관계도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뭘로 넘어갔어? 원래는 절대값 해서 얘랑 이렇게 뒤집는 것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본인들이 스티어 남겨놓고. 조금 정신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1번. 자, 마찬가지. 이렇게. 아까 그렸던 거 다시 그릴까요? 뭐가 로그 AX예요? 이 뭐야? 이 뭐? 위에 거? 노란색, 흰색. (1을) 넣을 수가 없잖아. 이제 1을 못 넣잖아. 그치? 그럼 거꾸로 가야지 얘들아. 1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여기는 그럼 A를 넣으면 되고 여기 B를 넣으면 되겠지. 이렇게 가야지. 이해했어요? 같은 방법이라고. 이걸 주면 하루 종일 고민하고 있을 거 아니야. 어? 그럼 두 번째. 내가 지금 저기를 바꾸고 있거든? 원래 이게 둘이 바뀌어야 되지, 이렇게 바뀌듯이 하는 게 좋은데, 왜냐면 역수 취하면 되니까. 그것도 못 알아듣고 있겠지, 지금 아마? 자, 이렇게 되고, 비슷하게 가려면 안쪽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가자. 뭐가 로그 AX야? 답을 알려줬잖아. 1을 넣으라니까. 그치? 흰색이야.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1일 테니까. 이해하셨죠? 까먹지 마. 얘기했어. 분명히. 어? 걱정되는데.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걸로 이제 그래프 장난을 할 수 있어요. 저기 시작입니다. 그래프 개형이나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저게 어찌 보면 내신 문제에서의 기본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와. 그 안에서 저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그 연습을 많이 하시려면 그래프를 많이 그려야 돼요. 자, 질문을 하나 더 하죠. 얘랑요. 얘가 있어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제 배우지 않았나? 같은 거잖아요. 그래프도 같아요? 그럴 거면 내가 안 물어봤겠지. 그래프 같아요? 정의역을 잘 봐야 얘들아. 얘가 이렇게 지나가겠죠. 이게 이 녀석이에요. 그럼 얘가 뭐가 달라요, 선생님? 그냥 이 앞으로 가면 똑같이 이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긴 진수 조건이 이거잖아요. 여기는 이거예요. 그럼 얘는 쌍으로 그려져요. 똑같은 모양으로. 왼쪽에 생겨요. 그래서 그래프는 같지 않아요. 즉 함수도 같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조심해야 돼, 저런 걸. 그게 다 낚시야, 결국에. 그냥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풀었었던 문제 내에서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면 당연히 다르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걸 일반화하면 이렇게 해요. y는 로그 a의 n제곱에 x의 2n제곱은 이렇게 써요. 얘는 로그 a의 x와 다르다? 라는 얘기. 아니지. 2n이니까 여기도 2n 써야 돼. 같지 않다?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자, 방부등식으로 넘어갈게요. 근데 여기는 방부등식으로 넘어가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설명보다는 푸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뒤에 가서 몇 개를 한번 풀어볼게요. 설명보다 다 그냥 말로 설명돼 있어서 어디로 가냐면 쭉
쭉 넘기세요. 79페이지. 물론 이따가 풀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지수로그 방부정식 처음 푸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 모든 식이든지 간에 생각해봐요. 예전에 2차 방정식? 순서가 좀 바뀌긴 했지만 중학교 때 2차 방정식 풀고 2차 함수 같이 했잖아요. 왜냐면 걔네 둘의 관계를 했었죠.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서도 지수로그 함수를 했으니까 지수로그 함수의 그래프 그릴 줄 알잖아? 그러면 방정식 풀 수 있지? 부등식 풀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 세트지. 함수 따로, 방정식 따로, 부등식 따로 이렇게 되면 본인이 힘들어지는 거야. 본인이.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프 형태의 문제에서도 그런 것들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 11-02 한번 볼까요? 자, 로그 4에 여기에 로그 2의 x는 1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네요. 좀 더 쉬운 거 풀어야 되는데 쉬운 게 안 보이는데. 시작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뭘까? 로그 방부정식 처음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조심해야 되는 것. 진수 조건, 무기 조건. 그래서 저기는 진수가 2개예요. 그래서 이걸 쓰셔야 돼요. 로그 2의 x는 0보다 크다. 그리고 x도 0보다 크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x는 1보다 크다가 나와야 돼요. 되세요? 왜? 얘가 0보다 크려면 x가 1보다 커야지. 얘가 로그 2의 1이니까. 1보다 커? 0보다 커? 1보다 크가 이기잖아. 이걸 써놓고 시작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방부등식 풀 때 로그는 진수 조건 확인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망한다. 어떻게 하죠? 천천히 하면 되죠. 이거 뭐 어려워요? 로그 2의 x가 얼마야? 4. x가 얼마야?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조건에 만족하죠? 이런 것들. 대신 지수 안에 이제 2차식이라던가 뭐 3차는 잘 안 들어가지만 2차식이 들어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마이너스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만 조심하시면 돼요. 뭐 어려운 거 아니죠? 11-04 무엇이죠? 이건 어떻게 해요? 너무 쉬운데? 이거 말고 내가 원하는 문제가 없나? 11-5죠. 너무 2점짜리, 3점짜리라서 다 쉬운데. 지수를 하나 풀어야 되는데. 보시죠. 어떻게 해요? 일단 밑이 다르죠. 그럼 밑이 같게 만들려고 하는데 내가 방금 얘기했어. 뭐라 그랬지? 진수 조건부터 맞춰주고 시작하라고. x가 4보다 커. x가 마이너스 5분의 4보다 커. 일단 얘가 이겨. 라고 하고 네, 로그 9의 x 마이너스 4의 제곱은 로그 9의 5x 플러스 4가 된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밑조건을 맞춰놨기 때문에 바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넘기면 따라서 x는 1 또는 12가 나오는데 버려. 알겠지? 얘기했다. 근데 봐봐. 이걸 안 했다고 쳐. 신나게 풀었어. 답이 2개야. 끝내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 선생님 찾은 다음에 여기서 찾으면 안 돼요? 하겠니 니네가? 퍽이나. 하면 다행인데. 했으면 좋겠다. 자, 넘어가시죠. 그 다음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연습이 좀 더 필요한 사람들은 선생님이랑 지금 이거 푸는 것보단 나중에 내가 마플 시너지 줄 테니까 거기 있는 걸 푸시게 더 나아요. 여기 2점짜리는 너무 쉬워요. 뭐 볼 게 없는데. 2차 치환하는 거 어디 갔냐? 지수 치환하는 거? 그거 하나 해야 되는데. 지수 치환할 게 없어요. 다 쉬워.
이런 나머지도 다 얘랑 비슷해요. 부등식으로 갈게요. 차라리 84페이지. 오늘은 문제를 충분히 많이 풀 수 있을 것 같네요. 느낌상. 부등식은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요. 방정식은 그냥 딱 답이 나오는 거고 범위별로 딱 자르기만 하면 되는데 부등식은 만만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건들을 좀 잘 따져줘야 되거든요. 여기는 내가 원하는 문제가 있나? 다 로그야? 짓은 하나도 없어. (12-1) 하나 봅시다. 그나마 찾은 질수 하나. 좀 어려운 거 풀려야 되는데. 걱정하지 마요. 일단 본인들이 풀 때는 그 어려운 걸 풀릴 거니까. 자, 12-0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2에 x에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제곱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4 곱하기 2에 x. 이것도 되게 쉬워요.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얘를 뭘로 바꿔요? 이렇게 바꾸죠. 맞죠? 그럼 자, 밑이 1보다 크니까 이렇게 오시면 되죠. 지수는 x에 대한 조건은 없어요. 대신에 나중에 이제 이런 거 하거든요. 4의 x제곱 빼기 3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는 뭐 0보다 크다. 이런 거 할 거예요. 이런 거 하거든요. 이런 거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풀어.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선생님 하나 만들었어요. 요거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2x를 t로 치환하죠. 이때 중요한 게 뭐라고? 어떤 사람들 보면 이거 안 쓰고 바로 선생님 저 이거 뭐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잘 봐. t가 그럼 1보다 작거나 또는 2보다 크다 나오죠. 이렇게. 괜찮죠? 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얘가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바꿨잖아. 여기서 어떻게 해요? 서술형이면 여기서 감점이에요. 뭐요? 이거요. 여기에 이게 들어와야 돼. 이렇게. 근데 저게 또 들어오면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자, 보세요. x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얘가 이거니까. 맞아요? 밑이 1보다 커. 그대로 와야지. 됐어? 그 다음에 여긴 이렇게 쓰면 되죠.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당연한 건데 여기 왜 써요? 지수야. 아무것도 쓰지 마. 제발 부탁할게. 진짜 부탁할게. 거짓말해. 정말로 환장하겠다니까 진짜. 차라리 여기가 1에서 다항인데 나중에 2의 x제곱이 4보다 작다가 나와요. 그럼 윤회 이렇게 쓴다니까요. 여기 제곱이잖아요. 그럼 여기 이렇게 되니까 x를 2보다 작다 쓰고 다시 이걸 또 쓰고 있어요. 왜 쓰냐고 이거. 당연한 거라고. 그러지 마. 분명히 알겠다. 이따가 보자. 이제 사설 읽어볼 거야. 환장한다니까 저런 거 보면. 로그 분형식 같은 게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로그는 진수 조건이랑 부등식 조건이 자꾸 겹친단 말이에요. 되게 많이 겹쳐요. 니네가 부등식을 되게 싫어하잖아.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신경 써야 될 게, 그 다음에는 본인들이 풀어보면 되는 거라서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하면 되거든요. 아, 여기 있네. 찾았다. 91페이지. 이게 이제 치환 형태거든요. 선생님이 지금 방금 했었던 것처럼 치환하고 치환해서 근을 구할 건데 여기 문제의 가장 까다로운 게 뭐냐면 근의 분리예요. 근의 분리를 한번 정리하고 갈까요? 2차 방정식에서
여기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실근이라고 합시다. 그럼 1번. 근의 분해가 뭔지는 알지? 일단 뭐 근의 부호 결정은 안 해도 되죠. 근데 만약에 1번 이런 거 있잖아. P보다 커요. 알파랑 베타가 이렇게.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A가 양수라고 할게요. 이렇게 돼서 알파 베타죠. 여기가 P라고 해요. P보다 큰 거잖아요. 저게 0인 게 부호 결정이잖아요. 맞죠? 네? 그치요?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거 해요? 아니죠?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판별식 하죠.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요거를 fx로 잡았을 때 fp가 0보다 크다를 하죠. 이렇게. 보통. 근데 얘랑 비교를 했을 때 똑같잖아요. 두 번째. 만약에 알파랑 베타가 p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 여기가 p고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알파 베타. 근데 여기까지가 똑같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뭘로 비교하죠? 쟤랑? 대칭축. 이걸로 비교하죠. 그래서 여기가 3. 대칭축이 뭐예요? P가 마이너스 2a b분은 작다. 또는 여기는 P가 마이너스 2a분의 b보다 크다. 이렇게 결정을 하죠. 얘를 가져다가 지수함수 로그함수에다가 집어넣으면 2차 지수함수 2차 로그함수에 집어넣으면 엄청나게 어려워져요. 생각보다 많이. 자,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 여기 2x제곱을 치환해서 풀었잖아요. 얘가 양수잖아요. 얘가. 그지? 그럼 만약에 여기 근에서 t를 풀었을 때 음수가 나오면 걔는 버려야 되죠? 이해돼요? 그럼 실근이 하나예요. 다시.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따가 풀릴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의 x의 아니지 2의 x제곱 플러스 4 아니면 마이너스 4 얘가 0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2의 x제곱이 t면 내가 지금 양수라고 썼죠. 이렇게 방정식이다.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가 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맞죠? 네, 나중에 니네 나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어요? 라고 물어본다고. 얼마나 내가 당황스럽겠니? 안 그럴 것 같아? 너무 당연히 물어보는 게? 2죠? 어떻게 풀어요? 물어보면 안 된다고. 없다고. 이해했어요? 그럼 얘의 실근은 몇 개예요? 하나예요. 그럼 또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여기 미지수가 들어가. 응? 아니 여기 미지수가 들어가. 저게 실근을 하나 갖는다라고 하면 니네 뭐 할 것 같아? 이렇게 해놓고 판별식만 또 하고 있는 거야. 아니야. 한 근이 음수인 경우도 근이 하나야. 이해돼요? 그래서 뭘 사용해야 되냐면 치환을 하고 이걸로 이 그래프를 무조건 그려봐야 돼. 아시겠죠? 오케이? 아마 근데 너기출에는 약간 그런 문제는 없고요. 시너지에 있어요. 이거는 이따 한번 선생님 찾아볼게요. 있는지. 이따 찾아보고 시너지에는 이런 형태의 문제. 근의 분리 사용하는 거, 근의 부결정 사용하는 거, 근의 객수 이런 것들은 시너지에 있어요. 왜? 내신에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얘네가 보고 이런 거 풀라고 하는 것보단 저런 거 하나 물어보는 게 더 무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치환해서 풀 수 있어. 지수로고 방정식 풀 줄 알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사용해서 2차 방정식의 성질, 2차 함수의 성질을 사용해서 이 조건들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느냐를 계속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시 못하는 거예요. 되게 어려워요.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만 더 볼까요? 그 다음부터는 뭐
이거 어떻게 풀어요? 13-8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 92페이지. 그래서 특히 자신 없는 사람들은 이 파트가 그래프라던가 방정식 자신 없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시너지를 한번 푸시는 게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뭐 어느 정도 난 풀 수 있다 생각하면 넣으시면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얘 어떻게 풀어요? x하고 지수의 2지? 로그 2의 x가 돼 있고 여기에 8의 x의 제곱이 돼 있는데 요게 주실근이 알파랑 베타래요. 어떻게 풀어요? 보통 이걸 풀려면 얘가 중요해요. 그리고 얘에 따라서 이 숫자도 매우 중요해요. 2하고 8이네? 그럼 양변에다가 한 번에 하면 안 되겠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맞죠?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하기 전에 써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앞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되죠. 똑같은 거 두 개. 얘들아, 이거 조심해야 돼. 여기 있는 지수의 제곱이랑 얘랑은 다른 거야. 전체 제곱이잖아. 여기다 그냥 제곱만 쓰지 마. 가로 쳐야 돼. 그 다음에 얘가 넘어오면 이건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되죠. 여기서 그냥 풀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보이는 사람들은. 근데 만약에 내가 치환을 하고 싶다. 자, 이렇게 돼서요.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여긴 조건 없어요. 아까 여기는 이런 조건이 있었지만, 지수는 있었지만, 여긴 아니에요. 이것만 따지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요. t가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거기다가 마이너스 3을 써요. 잘했지? 아주 잘했지? 여기 두 근이 알파 베타야? 물어보잖아. 여기 두 근이 알파 베타야? 얘는 여기서 나오면 아싸! 알파 베타! 끝! 이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못 알아채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왜 틀렸지? 이런 얼굴을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치환했잖아. 같이 한 거 아니야? 나 혼자 했어? 내가 죄인이야? 로그 2의 x가 마이너스 1 로그 2의 x가 이렇게 되죠. 맞나요? 나와요 안 나와요? 얘는 나와 얘들아. 그치? x가 2분의 1 또는 8 얘네도 이거 곱해야죠. 그쵸? x가 근이야. 치환은 우리가 한 거고 이런 실수하면 안 된다고요. 난리 난다. 진짜로. 그 다음에 걱정이 되는 파트가 솔직히 얘기하면 지수로 구하면서 방부등식은 혹시 중2 때 기억나요? 연립방정식, 연립부등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정식, 부등식 배울 때 활용이 막 넘쳐났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와 거의 비할 정도로 지수로그 함수, 지수로그 방부등식, 지수로그 방부등식에서의 활용은 넘쳐납니다. 그래서 시너지가 되게 두껍거든요, 그 파트가. 교과서도 마찬가지, 풀교과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모든 문제집의 수원에서 활용 문제가 가장 많은 데가 어디냐라고 물으면 여기예요. 제일 많아요. 상학함수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뭐 상학함수는 아예 그냥 파트가 상학함수 활용이라고 따로 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되게 많은 정도예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어요. 모의고사에 다 이런 형식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 활용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수상학 때도 겪었던 건데 함수 식이 나오면 잘 풀어요. 최대치수 구해봐. 잘해. 뭐 식 이렇게 딱 변형해서 만들면 잘 풀어. 연습시키면 되니까. 근데 활용 문제가 나오면 식을 못 만들어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 지금 찔리는 사람들. 아, 나다. 더 하겠지. 지수로 구함수인데. 식을 안 만들어준다고요. 물론 안에 식이 들어가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보통 진짜 어려운 문제는 활용 문제는 식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럼 내가 만들어야지, 식을. 그걸 못하면 여긴 또 망하는 겁니다. 문제 다 열심히 잘 풀어놓고 활용 문제에서 선생님 저는 활용이 잘 안 돼요. 식 못 만듭니다. 뭐 어떻게 해요? 수능도 다 그렇게 나오는데 망하는 거죠. 자, 4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좀 많이 풀 거예요. 개념 설명은 거의 끝난 거라서. 선생님이 주의할 거 설명할 때 잤던 사람들 이따 어떻게 풀는지 다 확인할 겁니다. 자, 일단 지수로고 함수부터 풀죠. 여기는 좀 내가 얘기했지만 많이 푼다라고 했어요. 7-2 여기는 한 칸짜리도 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보기엔 못 풀 것 같아. 7-5 답 보지 마. 답지 내가 줬지만 답지 보지 말고 푸세요. 답만 확인할 때 봐. 알겠지? 그 다음에 7-7 이 정도는 풀겠죠. 설마 7-9 7-10 7-13 7-14 7-18 7-20 조금 어렵거든요. 20은 이건 아마 100% 다시 선생님한테 돌아올 것 같은데 아무튼 7-20 한번 해볼게요. 거기에 어려운 사람은 19를 푸셔도 됩니다. 여기서부터 다 어려워요. 7-21, 20 아니 표시하지 마. 이게 다 어렵거든요. 일단 여기는 나중에 풀게요. 나중에 뭐 모의고사나 이런 걸 할 때 풀 거고 여기서부터가 뭐가 들어가냐면 격자점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안에 점이 몇 개 있냐 이런 거 나오는데 격자점 문제는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안 푸셔도 돼. 지금은 상관없어요. 나중에 뭐 고3 돼서 풀어도 됩니다. 로그 함수 넘어갈게요. 여기 있는 건 다 어려워서 아까 어려운 거 하나 푼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8로 넘어가서 잠깐만 시간이 30분? 아니야. 일단 표시하고 있다가 시간을 더 드릴게요. 8-3 8-7 8-8 8-8은 한때 내신 기출에서 유명했던 녀석입니다. 많이 나왔어요. 8-11 8-15 8-18 8-20 8-20도 내신에 많이 나왔습니다. 8-22 그 다음부터 또 다 어려운 애들이거든요. 거기서 하나만 합시다. 8-24 얘도 유명한 애라서. 자, 일단 여기까지 시간은 한 40분 정도 줄 테니까 풀어보시죠. 뭐 풀었으면 나는 풀었다라고 하면 아까 못 풀던 거 푸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풀었어도 좀 애매한 것들은 웬만하면 좀 들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안 헷갈리니까. 자, 7-2 보죠.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A에 대해서 10의 A 제곱을 3으로 나눌 때 몫이 정수고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정수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2가 된대요. 2가 되게 하는 모든 A 값의 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몫이 정수다라고 하는 건 뭐 이렇게 딱 떨어지게 나누겠다는 얘기죠. 뭐 나머지 다 필요 없고, 그렇죠? 그러면 몫이 정수다. 몫이 정수다. 근데 A가 저범이면 이렇게 되잖아요. A가 요범이면 이렇게 되죠. 10의 A제곱은 1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겠죠? 이렇게. 맞아요? 여기 있는 숫자를 3으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2래요. 그러면 3으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2면 딱 떨어지는 건 이거밖에 없죠? 2거나 5거나 8이거나 이렇게밖에 없죠. 이해하셨나요? 어떤 숫자가 있는데 어떤 숫자를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정수고 나머지가 2면 이렇게밖에 없죠. 요 사이에 들어가는 숫자. 돼요? 말기 좀 어렵죠? 그럼 10의 a제곱이 2, 10의 a제곱이 5, 10의 a제곱이 8이에요. 그럼 얘는 a가 뭐예요? 로그 2. 이건요? a가 로그 5. 얘는 a가 로그 8이죠. 이렇게. 얘는 그냥 두시고 얘는 1 빼기 로그 2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몰라? 자, 얘를 이렇게 쓸게요. 로그 2분의 10이라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얘는 3의 로그 2일 테니까 더하시면 됩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9번으로 갑시다. 그래도 잘 풀었네. 아니면 그냥 질문 안 하는 건가? 몰라도. 자, 9번 보죠. fx라는 애가 이렇게 돼 있어요. 1 플러스 r1의 x제곱이에요. 밑이 뭔지 몰라요. 근데 그 맨 밑에 r1, r2, r3가 양의 실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gx는 이렇게 돼 있어요. 1 플러스 2분의 r2의 x, 2x 제곱이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hx는 1 플러스 4분의 r의 세제곱에 4x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R1, R2, R3가 전부 양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밑수가 전부 1을 넘죠. 맞아요? 그럼 식을 적어볼게. 요걸 적어볼게.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1 플러스 R1의 10제곱이 1 플러스 2분의 R2의 20제곱이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4분의 R3의 40제곱이 되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세 개의 대소 비교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얘네들이 비교합시다. 얘기는 그냥 쓰세요. 이렇게 쓰고 등호 쓰고 여기를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괜찮죠? 어차피 전부 다 1보다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럼 이 안에를 똑같이 비교하면 되는데 보세요. 얘가 이렇게 되죠. 뭐가 커? 지금 얘랑 얘랑 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번에도요. 여기를 할 거예요. 그럼 여기 똑같이 여기를 4제곱하지 말고 너무 힘드니까 여기 그냥 두세요. 이렇게 두시고 얘를 바로 할게. 이렇게 써도 되죠. 됐나요? 그럼 여기도 얘랑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4번? 자, 두 개의 함수가 있는데 뭐가 이렇게 잘 안 보여? 이게 맞겠지? 여기는 bx 빼기 1 그리고 gx는 a의 1 빼기 bx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 이렇게 써도 돼요. 괜찮을까요? 잠깐만. 글자가 잘 안 보여서 그런지. 맞지? 맞구나. 됐죠? 그럴 때 조건이 이거래요. fx의 그래프랑 gx의 그래프는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돼 있어요. F4 더하기 G의 4는 2분의 5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거 어떻게 사용해요? 대칭이다. 지난 시간에 유리함수, 무리함수 할 때 선생님이 얼핏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떤 fx가 x는 a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다라고 하면 a-x는 요게 성립을 합니다. 맞아요? 기억이 나세요? 모르면 설명해야지. 봐봐. 되게 간단해. 여기에 이제 x는 a라는 직선이야. 그러면 그때는 2처럼 했으니까 이걸로 이렇게 1처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직선이 되는 거야. 데칼코마니라고 이렇게 적으면 똑같아.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이제 좌표를 내가 잡아오려고 하는데 여기가 a-k야 여기가 a 플러스 k의 값이 같잖아.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다시 설명하면 식을 조금 변형하면 이렇게 쓰기도 해요. 한쪽에다 넘기는 거야. 그럼 여기는 fx는 이렇게 쓰기도 해요. 2a-x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같은 얘기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색깔이 이렇게 없어. 여기를 바꾸자. a 플러스 x를 t로 치환해. 이렇게. 그러면 x가 t-a야. 그치? 그럼 왼쪽 얘는 ft가 됐지.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어. 그럼 여기가 2a-t가 돼. 이렇게 쓴 거 다시. 같은 얘기예요. 근데 보통 이걸 쓰죠. 그럼 여기는 두 개 중에 아무거나 써. 대칭이 되면. 그럼 x 쓰면 돼. f에다가 이렇게 한 게 gx 마이너스 아니지. 이거랑 똑같다? 이렇게 쓰면 되죠. 아니면 요걸 쓰려면 뭐 fx는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이게 우리한테는 조금 생소하죠. 아직은. 되실까요? 일단 저거는 킵해놓고 이거부터 볼까요? 조금 익숙한 녀석.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수화수트 하면서 좀 많이 보게 될 녀석들이라서 써먹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이 듣다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당연하게 이해가 되는 애들이거든요. 선생님이랑 수투할 때 몇 번 했을걸요? 내가? 아마도. 안 하진 않았을 거야.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뭐 모르겠다 치자고. 여기다 넣어요. 4넣으면 A에 4B 빼기 1이죠.
더하기라고 쓰고 얘를 여기다 넣을 건데 그럼 여기 써도 되지. A의 4B 빼기 1 분의 1이라고 쓰고 여기 2분의 5라고 써도 되지. 이렇게. 괜찮죠? 그럼 치환해. 아니 그냥 풀어 상관없는데 귀찮잖아. 얘를 잠깐 A라고 줄게. 얘가 잘 아는 거야. 많이 나오는 애. 이렇게. 넘겨. 따라서 A가 2분의 1이거나 또는 2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 거기에 이거 있네. 중요한 게 하나 있네요. A가 이렇게 써있어. 요게 있다. 여기 들어가 있네. 이건 지울게요. 사용했으니까. 뭐 아니면 나중에 다시 적어줄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얘는 구할 수 있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A의 4B 빼기 1이 2분의 1이거나 또는 2란 얘기죠. 이렇게.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만약에 이제 B가 음수거나 얘가 음수면 2가 나와야 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얘를 풀어야 돼. 얘를 풀어야 뭐가 나와. 그럼 넣어볼게요. 저기다가. 어떻게 하면 돼? 아무데나 하나 넣어. 이렇게 놓고 이렇게 넣으면 똑같다고. F에다가 여기다 넣을까? 상관없어요. 여기다가 얘를 넣던가 이렇게 넣던가. 이거 써보고 봅시다. 같은 얘기니까. fx는 이게 a의 bx-1은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 그럼 여기 그냥 쓸게요. a의 1 빼기 b 자리에 4-x 이렇게 되는 얘기죠. 요게 g의 4-x 이렇게. 그럼 밑은 안 바뀔 거 아니야? a니까. 그럼 여기랑 여기랑 항상 같아야 돼. 이게 뭐가 돼야 돼? 항등식이어야 돼. 얘들아, 여기는 함수랑 함수야. 이게 항상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야. 뭐 x를 구하라 이게 아니야 절대. 왜냐면 봐봐. 여기잖아. bx-1은 여기도 이렇게 곱하면 bx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4b 플러스 1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얘가 이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4b가 2가 돼서 b가 2분의 1일 거라고. 여기다 넣어 이제. 그럼 뭐가 돼? a의 1이 2분의 1 또는 1대 끝났죠?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몰랐던 건 요거 하나야. 요거 하나. 이거 넣으셔도 돼요. 저기다가. 그리고 똑같이 나옵니다. 상관없어요. 편한 걸 한 거야. 하나 알아간 거지. 여기서. 자, 대망의 20번 볼까요? 20번 좀 까다롭죠? 미리 스포를 좀 하자면 만약에 이 문제가 안 풀려 나한테 그럼 어떻게 할래? 숫자를 집어넣어. m과 n이 그 부등호가 맞게 되는 숫자를 집어넣으세요. 그럼 바로 답이 나옵니다. 우린 이제 처음 배우는 거니까 그렇게 풀면 안 되고 시험에 가서는 서술형이 아니라면 숫자 집어넣어서 풀어요. 괜찮습니다. 대신 위에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mn을 찾아서 집어넣고 밑에 것도 계산하기 편한 걸로. 알겠죠? 자, 해보죠. 7-20. 많이 어렵습니다. 얘기했어요. 자, 일단 주어진 게 이거야. 1 하고요. m의 n-5제곱. 그 다음에 얘가 n의 n-8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라는 게 중요하죠. 자연수 m하고 n 이렇게 돼. 그러면 지수가 절대 음수가 될 수가 없지. 맞아요? 봐봐.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2였어. 그럼 여기 2인데 마이너스 6제곱이야. 자연수다? 자연수의 마이너스 6제곱이 1보다 작아. 그쵸?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처음에 n이 5보다 크다, m은 8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될까요? 이제 저걸 사용해서 풀 건데 A라는 녀석이 이거예요. 참 문제 풀기 쉽게도 만들어놨지, 그치? m의 m-8분의 1제곱 곱하기 n 곱하기 n-5분의 1 이렇게 되고요. b가 마이너스가 하나 붙었죠. m의 마이너스 곱하기 n의 n-5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c가 이번에 이쪽에 마이너스가 붙죠. m의 n-8분의 1 곱하기 n의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질문이 하나 있어. 그냥 딱 봐도 A가 제일 크죠? 이게 눈에 보여야 될걸? 아니 마이너스가 붙고 마이너스 붙으면 뒤집었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는 무조건 다 뭐라고? 양수라고. 네? 루트,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10이야, M이 예를 들어서 M이 10이라고 해. 그럼 여기 2분의 1이지. 루트를 씌워도 1보다 커. 근데 마이너스라면 1보다 작아진다고. 그럼 얘보다 작지니까 A가 무조건 큰 거야. 이거 니네 눈에 보여야 돼, 무조건. 그리고 뭐가 보여야 되냐면, 이거 똑같이 다 돼 있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봐. A에다가 이걸 곱해. 이렇게. 그리고 B에다가도 이걸 곱해. 그 다음에 C에다가도 이렇게 곱하세요. 질문. A, B, C는 전부 양수예요? 양수예요. 그죠? 여기 음수 있어? 자연수. 그럴 리가 없잖아. 이해돼요? 그럼 여기에 부등호가 여기에 부등호랑 같겠네요? 맞아요? 분위기가 영 풀고 싶지 않은 분위기인 것 같은데? 얘도 양수잖아, 얘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들의 대소 비교를 하면 여기 대소 비교가 결정된다고요. A, B, C 자체가 양수니까. 괜찮죠? 여기까지 이해했죠? 오케이? 벌써 머릿속에 선생님이 스포하게 들어가 있어? 뭐 저렇게 풀고 그냥 숫자 넣지? 그래도 상관없는데 혹시 모르니까 해보는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돼요? 곱했다? 이렇게 하나씩 없애는 거잖아. 근데 곱하기잖아. 그쵸? 그럼 어떻게 돼요? A가 어떻게 돼요? 바뀌는 거지, 이렇게. A는 m의 n-5제곱에다가 곱하기 n의 n-8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요. 자, 여기 똑같이 들어갈 건데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m의 마이너스 n의 n-8 이렇게 들어갈 거고, 얘는 m의 하고 곱하기 n의 여긴 그냥 씁시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되셨어요? 자, 여기를 봐봐. 여기. 이제 얘랑 얘가 여기 있다? 그치? 그럼 여기서 니네 눈에 좀 편하게 물어가면 얘를 x로 두고 얘를 y로 봐. 이렇게. 그럼 이제 얘가 뭐가 되냐면 여기서도 되게 어렵긴 하거든? 얘는 뭐야? x 곱하기 y 이렇게 되지. 맞아? 얘는 맞아? 얘는 이렇게 되지. 이제 답이 끝났잖아. 제일 크지? 둘 중에 뭐가 더 커? 내가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어 또? 얘가 크지. 아니 얘가 2고 얘가 3이라고 생각해봐. 3분의 9, 2분의 3이야? 맞지? 1보다 크면 약분 나눠버리면 되잖아. 절대 부등식 했잖아 최근에. A가 1보다 크고 B도 1보다 크면 A분의 B랑 B분의 A를 해서 1보다 큰지 작은지만 하면 누가 더 큰지 확인되잖아. 얘를 하면 되지. 끝났죠? 생각보다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쫄지 마. 충분히 할 수 있어. 안 되면 어떡하라고? 숫자 집어넣어. 숫자 집어넣어, 숫자. 뭘 넣는 게 낫냐, 숫자는? 되게 잘 찾아봐봐. 8로 넘어갑니다. 8-15죠. 시간이 빠듯하네. 그 시간 너무 많이 줬는데. 8-7은 진짜 완벽한 그래프 문제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보시죠. 자, 1,0을 지나고 0,-m을 지나는 직선이 두 곡선 y는 2의 로그 x 하고 y는 3의 로그 x. 밑에 아무것도 안 써있는 걸로 봐서는 상용 로그죠. 밑에 10인 거예요. 자, 1,0이 아닌 교점을 각각. 이걸 지나는 직선이랑 이 두 직선이랑 만나는데 1,0 아닌 두 교점이 하나는 p, 2의 로그 p니까 이 위에 있는 점이겠지. 하나는 q, 3의 로그 q니까 이 위에 있는 점이겠지. 맞아요? 그렇게 됐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 고른 것은 그래프 하나 그리면 끝난다니까. 잘 보세요. 1,0이 여기지. 여기 1,0이라고 해. 이렇게. 기울기가 뭐야? m이야. 1 작아졌는데 작아졌으니까 m. 근데 밑에 보면 m이 양수야. 이렇게. p랑 q는 어디요? 1보다 크대. 자, 아까 내가 얘기했다. 여기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하나 그릴게. 그리고 저기다가 하나를 더 그릴게. 여기 느낌이 살짝 다르긴 한데 좀 더 그려야 되나? 좀 더 그리자. 당연히 얘가 y는 로그 2x지. 아니 2의 로그 x지. 그치? 얘가 당연히 y는 3의 로그 x일 거고. 자, 직선이 여기 지난다며. 기울기가 양수라며. 두 점에서 만난다며. 만나려면. 안 만나게도 그럴 수 있어. 여기 접해서 이쪽으로 지나가면 얘랑만 만나, 이렇게. 근데 만난다며. 그럼 여기가 P겠지. 여기가 Q겠지. 맞죠? 그래서 여기를 A라고 할게. 여기가 이거네. P의 2의 로그 P. 이렇게. 여기를 B라 하면 B의 얘가 Q의 3의 로그 Q가 되는 이런 상황이죠. 저 그래프 나오면 얘기는 끝났어요. 기억 틀렸지? Q가 더 커. 니은 M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렇게 적혀 있지. Q 빼기 P에 3의 로그 Q 빼기 2의 로그 P. 당연하지. 이거 두 점 사이 기울기인데. 맞잖아요? 자, 디귿을 한번 볼래요? 뭐라고 적혀 있어? M이라는 애가 Q분의 3의 로그 Q라고 돼 있는데 여기다가 0을 빼고 여기다 0을 빼. 이렇게. 응? 그럼 이거 뭐야? OB의 기울기. 맞지? 자, OB의 기울기는 요거야. 당연히 M이 더 크지. 뭐 다르게도 그려보세요. 맞는지. 거의 확실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위에 있는 그 지문에 대한 얘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울기가 얼마다, 어디서 만난다 라는 얘기를.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막 움직여 봐야 돼. 이렇게 움직여 봐야 되는데 그럼 다 똑같이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래프의 경험에서 나오는 문제다. 20번으로 갑시다. 잘 풀었네. 진짜로. 앞에 것도. 다행이네. 어려운 거 풀려도 되겠는데? 풀려도 되지 않을까? (20번) 뭐죠? a가 1보다 크죠? 이거에 대해서 곡선 y는 로그 x와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중심이 c라는 원이 x-4분의 5의 제곱에 y 제곱이 16분의 5 이렇게 지저분하게 줘.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 녀석이죠. 여기가 4분의 5,0이겠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PQ가 C의 원점인데, Q점인데 PQ가 C의 원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P이고 여기가 Q면 일부러 그냥 거꾸로 그린 거예요. 저기를 얘가 이렇게 지나간대잖아요. 얘가 뭐냐면 이렇게. 그럼 A가 얼마냐라고 물었어요. A가 1보다 크니까 이렇게 넘어가겠죠? 방법을 뭘 쓰셨습니까? 어떤 방법을 썼어요? 자, 보세요. 자, 여기에 요렇게 그리면 이쪽 삼각형과 이쪽 삼각형은 합동이죠. 왜? 지름이잖아요. 지름이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면 여기를 뭐 PQ라고 했으니까 여기 좌표를 내가 4분의 5 플러스 K라고 놓을게요. 그럼 여기는 4분의 5 마이너스 K가 되겠죠? 이렇게. 될까요? 됐죠? 그러면 아니면 알파 베타 놓으면 상관없어요. 힘들게 가지 말까? 그냥 가자. 여기를 알파로 놓고 여기 베타로 놓을게요. 그 다음에 바꾸면 되지. 알파가 뭐 4분의 5 마이너스 K, 베타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왜 내가 다시 바꿨냐면 여기다 넣은 게 생각보다 지저분해서 P의 좌표가 이렇게 돼요. 알파 콤마 로그 A의 알파가 되고 Q의 좌표가 여기가 Q네. P가 베타 콤마 로그 A의 베타가 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길이로 봤을 때는 그런데 뭐가 보이세요? P의 Y좌표랑 Q의 Y좌표를 봤을 때 부호가 반대죠. 같으니까요. 맞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로그 A의 알파 더하기 로그 A의 베타는 이렇게 돼야 돼요. 따라서 알파랑 베타를 곱하면 뭐가 된다? 1이 돼야 됩니다. 자,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이거 넣을게요.
16분의 25 마이너스 K제곱 1이죠. 그러면 K가 4분의 3이죠. 되셨어요? 좌표 하나만 잡을게요. P 잡아. 그럼 P는 뭐야? 4분의 3을 더했지 여기다가 2, 로그 A의 2 이렇게 되죠. 아 이게 베타니까 여기다가 4분의 3 더하면 2잖아 이렇게. 맞죠? 왜 이렇게 다들 이렇게 힘들어하는 건데? 자 이거야 이거. 그 다음에 이 A 어떻게 구해? 다 왔어 이제 다 왔어. 이거다 넣어. 이거 이 원위에 있는 점 아니야? 그치? 계산해. 끝. 금방 끝나. 아니 2 넣으면 여기다가 2 넣으면 다시 4분의 3 나오잖아. 그죠? 4분의 3 16분의 9 더하기 로그 A의 2의 제곱은 16분의 3 계산할 수 있잖아요. 더 안 해도 되죠? 뭐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2번. 좀 더 풀려야 되는데. 자, 8-22 보죠. n이 아마 여기는 시간이 없어서 못 푸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20이랑 24는. 자, n이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곡선 y는 로그 a 여기 n이네요. 그치? n의 x 로. 그 다음에 y는 하나는 이거예요. 마이너스 로그 n의 x 플러스 3 플러스 1. 얘네 둘이 만나는 점의 x좌표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도록 하는 n의 값의 합입니다. n이 2 이상이에요. 얘네들이 만날 거야. 근데 그 만나는 점의 x좌표를 만약에 알파라고 하면 그 알파라는 애가 요렇게 이렇게 되셨죠? 얘들아 그래프를 그냥 대충이라도 한번 그려볼게. 여기는 n이 2보다 크니까 1보다 크잖아. 여기도 1 큰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밑으로 내려가서 뒤집어도 상관없어. 선생님 여기 이해돼? 그러면 뭐 얘를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죠. 로그 n분의 1에 x 플러스 3 플러스 1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밑에다가 지수를 집어넣은 거야. 그러면 잘 봐. 얘는 이렇게 올라가겠지. 좌표는 뭐 상관없어. 괜찮아. 나중에 구해도 돼. 그러니까 이렇게 구했을 때 이렇게 되겠지. 여기 1이겠지 이렇게. 근데 얘는 원래는 이렇게 지나가던 애를 어떻게 한 거야? x축으로 3만큼.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야지. 여기가 마이너스 3이면 이쪽으로 와야 돼. 이렇게 오고 한 칸 올라갔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겠지. 이해됐어요? 대충 그린 거야 선생님이.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가 알파거든. 여기가 1이면 좀 더 크게 그릴 거야. 그러면 1하고 2 사이에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가 2겠지. 여기 어딘가가 2겠지. 이렇게. 그럼 잘 봐. 얘들아 항상 저렇게 좌표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요렇게 잘라. 1과 2에 대해서. 근데 여기는 위의 함수는 어차피 1 넣으면 0이야. 맞아? 그럼 얘는 성질이 1 넣으면 0보다 커야 되지. 6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여기다가 1을 넣어. 마이너스 로그 n에 1 넣었으니까 4 더하기 1은 0보다 커야 돼. 이거 하나 킵하시면 돼요. 됐나요? 선생님 얘기 듣고 있는 거지? 잘 들어. 생각보다 많이 쓰는 방법이야 이건. 왜? 어디 사이에 있대. 그러면 그걸 못 구해. 구할 수 있겠어? 집어넣고 풀 거야? 아니 풀어도 되는데 못 풀어. 여기가 x 플러스 3 여기가 x라서 못 풀어. 되게 더러워. n도 모르는데 어떻게 풀 거냐고. 자 그럼 여기 2잖아. 그럼
그럼 여기 좌표는 뭐야? 여기는 y좌표가 로그 n의 2지. 이렇게. 맞지? 그럼 여기는 로그 n의 2를 넣으면 5야. 빼기고 플러스 1이야. 얘가 커, 얘가 커? 얘가 커야지. 얘가 위에 있어야 여기가 교점이지. 지나갔으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쓰면 돼. 로그 n의 2가 빼기 로그 n의 5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두 조건을 만족하면 돼. 됐어?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표정들이 별로 좋지 않네. 잘 따라오셨어요? 듣고 있는 거지, 얘들아? 뭐 얼굴은 이쪽을 향하고 있는데 전혀 생각들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여기는 여기 지나가는 거 확실하잖아? 여기서 만나려면 1, 2, 4에서 만나려면 얘가 여기 있어야 된다고. 그럼 여기다가 요 분홍색이 요건데 여기다가 1을 넣었을 때 0보다 커야지. 여기 있으니까. 여기는 요 그래프에다가 2를 넣었단 말이야. 1 넣었더니 여기 y좌표가 요거고 여기 밑에다가 분홍색에다 넣었더니 이거잖아. 그럼 얘가 이 위에 있어야지. 만약에 바뀌면 어떻게 해? 교점이 이쪽으로 바깥으로 나오지, 반대로. 이해했어요? 이 방법을 잘 기억해놔. 다른 데도 많이 써먹으니까. 이거랑 이거랑 풀면 된다고, 이제. 이건 어떻게 돼?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하실래요? 아니, 1 두고, 그 다음에 뭐 2에 로그 n. 여기다 그냥 써도 돼, 이렇게. 로그 n의 4. 이렇게 돼. 어떻게 할 건데? 범위가 어떻게 돼? 질문인데. n이 4보다 커, 작아?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잘 안 나오겠지? 뒤집어. 뒤집어. 역수. 이거 역수, 이거잖아. 어제 뭐 배웠니? 어? 어제 뭐 배우셨어요? 안 배웠습니까? 뒤집으면 이거, 뒤집으면 이거, 부등호 바뀌어. 맞잖아. 어차피 2는 0보다 크니까. 이렇게. 그럼 나오잖아. 됐죠? 자, 여기는 어떻게 할래? 얘가 뭐야? 여기는 2인데? 여기는 5구? 어떻게 할 거야? 넘겨, 일로. 여기가. 이렇게 되겠지. 너 더하면 곱한다며. 분위기가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그럼 어떻게 돼? 이번에 한 번에 가보자, 여기.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되겠지. 끝났네. 봐봐, 내가 그랬잖아. 로그 계산이 빨리빨리 돼야 저기서 이해가 바닥바닥 되는데 로그 계산이 바삭바삭 안 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24. 잘 적어놓고 나중에 다시 봤는데 또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물어봐. 괜찮으니까. 부탁할게. 다시 물어봐. 제발 좀. 자, 얘 되게 유명한 녀석이에요. 한동안 얘가 언제적 거냐면 10년도 건데, 그래서 얘도 한동안 그 시험지 잘 나왔어요. 얘도 보통 대부분의 그 뭐 문제집이라던가 지수로고 함수 들어간 문제집은 다 들어가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모든 모의고사 문제가 다 그 유형서에 들어가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중에 몇 개는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내가 얘기했었던 그 녀석이랑. 자,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n이야. 기울기 마이너스 1, n. 이렇게 잘라 내려가는 거. 이렇게 잘라 내려가는 거. 오케이? 근데, 걔랑, 절대값이 들어가서 조금 어려워요. 로그 2의 x의 절대값.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의 좌표를 x좌표 an이랑 bn이라고 한대요. an이랑 bn이라고 한대요. 그럴 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일단 대충 그려보면 이런 얘기 아닐까?
봐봐. 얘가 원래 이렇게 지나가거든?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겠지. 여기가 1일 거고 절대값이잖아. 그럼 저기에 누가 지나간다고? 자연수가 n이지?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 얘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n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가 an, 여기가 bn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저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bn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그럼 보기에서 옳은 것만 고른 것은이죠. 자, 기억 보시죠. 뭐라고 돼 있어요? A2가 4분의 1보다 작아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일단 뭘 해야 되냐면 n이 2인 걸 먼저 하셔야 돼요. 좀 하나 또 그려. 여기 계속 그릴 수도 있어. 할 때마다. 필요하면 계속 그려야지. 이렇게 좀 크게 그릴까요? 이렇게. 여기 1이야. 여기가 원래 좀 더 부어야 돼요. 요거이면 이렇게. 됐죠? 그게 2니까 한 요 정도고 여기도 2면 요 정도라고 해서 이렇게 지나간다고 할게요. 얘들아, 여기가 A2다. 이렇게. 4분의 1보다 작다라는 걸 어떻게 확인해요? 내가 방금 저기서 알려줬어. 4분의 1을 둘 다 넣어봐. 만약에 4분의 1보다 작으면 여기에 4분의 1이 있다는 거지. 미안,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이렇게. 그치? 그럼 밑에 있는 값, 위에 있는 값 따지면 얘가 더 크다는 얘기잖아. 자, 얘가 뭐냐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죠. n이 2니까. 그러면 여기 좌표가 뭐냐면 4분의 1 콤마 여기다 넣었으니까 4분의 7이에요. 이렇게. 맞나요? 그쵸? 그 다음에 저 절대값에 넣어. 여기 좌표. y는 절대값 로그 2의 4분의 1이야. 얼마야? 2야. 여기가 4분의 7인데 여기가 2인 게 말이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가 4분의 1이라는 게 맞으니까 틀리는 거죠. 똑같은 방법이잖아. 똑같은 방법이잖아. 그지? 까먹지 말라고 했다. 얘는 문제만 바뀔 뿐이지 계속 나오는 애인 거야, 결국에. 이해되셨죠? 그래서 기억은 그나마 하기가 쉬운데 저것도 모르면 기억부터 틀리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기억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큰일 난다. 네 보시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될 거야. 오늘 뭔 날이야? 왜 이래 바뀌어? 제총이 돌리고 사이렌 누르고 난리 났는데. 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저게 뭘 물어보는 것 같아? 어차피 둘 다 0보다 커. 저쪽으로 나가지 않아. 음수 안 나가. 이거 당연한 거야. 그럼 결국에 뭐 보여달라는 거야? 아니, 이거 보여달라는 거 아니야? 이것만 보여주면 되잖아. 다 양수잖아. 다 양수야. 음수로 안 나가, 이쪽으로 절대. 그쵸? 맞지? 그러면 A, 얘를 곱했을 때 부등호 안 바뀔 거 아니야? 그럼 얘랑 같은 얘기지. 근데 생각해봐. 저기에 얘가 이거야. 그럼 내가 이 위에다가 하나 더 그릴게. 이렇게. 여기가 n이고 여기가 n 플러스 1일 테니까. 그러면 안쪽으로 들어가지. 여기로. 너무 작게 그렸나? a n 플러스 1. 안 되겠다. 내가 그랬잖아. 계속 그릴지도 모른다고. 또 그려. 눈에 안 보이면 그려야지. 이렇게 돼. 그래서 여기에 맨 처음에 n으로 잘랐다고 이렇게. 내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n. 그럼 여기가 bn, 여기가 an이랑. 그런 다음에 한 칸을 한 이만큼 건너떠서 오라고 이렇게. 여기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n 플러스 1이겠지. 그러면 요 안쪽으로 떨어질 거 아니냐고. 뭐가? an 플러스 1이.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지. 되셨나요? 이 문제의 관건은 결국엔 디귿이거든. 느낌이 어떤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잘 찍어봐봐.
잘 찍어봐봐. 디귿. 3학년들은 이제 뭐 미쳐가지고 디귿 안 풀고 찍더라고요. 뭐 믿음의 5번이라나 뭐래나. 아무튼 갑시다. 우리는 그럴 때 아니야. 근데 1학년이다. 자, 로그 2의 n이고요. n분의 bn이고요. 그 다음에 1 이렇게 돼 있어. 여기다가 n이라는 건 자연수잖아. 쫙 곱해. n 빼기 로그 2의 n bn n 이렇게 되죠. 또 그리자. 뭐 될 때까지 그려야지. 내가 옛날에 그 5번인가 6번 그린 적도 있어. 여기를 좀 격하게 그리자 이렇게. 또 쉬었어. 이렇게 돼 있어. 하나만 그리면 돼. 자, 요렇게 잘랐다. 여기 n이지. 맞아? 여기 bn이야. 그럼 요거 맞네? 여기만 보여주면 돼. 여기만. 돼요? 자, 그 다음에 잘 봐봐. n-로그 2의 n이라는 애가 있어. n-로그 2의 n이라는 애가 있어. 자, 여기가 좌표가 뭐야? 어차피 n은 자연수잖아. 그럼 여기 좌표가 뭐냐면 n, 로그 2의 n이야. 이렇게. 맞지? 맞아? 그럼 n에서 로그 2의 n을 뺀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여기가 n, n이거든? 여기는 n 아니야? 여기 n이야. 야, 직선이 뭔데? 아니, 계속 적어줘야 되는 거야? 이거야. 되셨어요? 그럼 이 길이야, 이 길이. 이 길이가 n 빼기 로그 2의 n이야. 될까요? 무슨 얘기인지? 그쵸? 그거를 가져다가 저기다가 넣을 건데, 아, 이건 너무 어렵나? 얘네한테? 잠시만요. 좀 더 편한 방법이 있을걸. 그치? 잠깐만. 내가 뭘 잘못 적었어? 아닌데? 내가 뭘 잘못 적은 게 아닌데? bn. bn. 맞는데? 닮음을 써야 되는 것 같은데요. n에서 bn을 뺀 게 an. 이렇게 되는 거구나. 잠깐만요. n에서 bn을 뺀 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이렇게 가지 말자. 이렇게 가지 말고. 자, 보세요. 여기 좌표가 뭐냐면, 여기 좌표가 bn, 로그 2의 bn이죠. 이렇게. 맞아요? 이건 요 삼각형으로 볼게. 요 삼각형. 이렇게. 그럼 요 길이가 얼마냐면, 지금 선생님이 애매하게 그림이 애매하겠는데, 요게 n-bn이죠. 맞아요? 근데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아야 되거든?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서. 선생님 그림이 좀 이상하네. 다시. 여기서 여기 뺀 게 요만큼이잖아. 그쵸? 돼요? 근데 이 길이랑 맞춰봤을 때 얘가 더 크죠? 다시. 요 길이가 뭐냐면 얘잖아. 맞아? 그러니까 로그 2의 bn이라는 녀석이 n 빼기 bn이에요. 이렇게.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으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서. 근데 이거보단 얘가 길죠? n은 는 거. 얘가 로그 2의 n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넘기면 요게 맞습니다. 요게 쉬워요. 다른 걸로 하는 것보다. 되셨나요? 그래서 그래프를 여러 개 그려보는 게 좋다? 라는 얘기입니다. (10-9) 풀고 끝냅시다. 자, 그림과 같이 함수가 y는 로그 2의 x의 그래프 위 한 점
A1에서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타고 올라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그 x는 얘랑 안 만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A1이라는 점을 하나 잡아서 거기서 이제 평행하게 이렇게 한 거죠. 여기가 A1이야. 이렇게 잡아서 여기가 B1이죠. 얘가 딱 타고서 이쪽으로 온 애가 A2. 그럼 얘가 또 움직인 애가 여기가 B2. 얘가 타고 움직인 애가 여기가 A3 돼요. 큰일 났네. 안 만나겠는데. 위조합시다. 그래서 여기서 멀리 가서 여기가 B3, 여기가 A4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좌표들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잘랐어요. 조심해야 되는 건 적분은 아니잖아. 이렇게 잘라서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얘기죠. 될까요? 그래서 거기 좌표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가 A, 여기 온 애가 B, 여기가 C, 여기가 D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Y는 로그 2의 X. 근데 이거를 우리가 fx로 한 게 아니라 문제를 잘 읽어야 돼. fx는 2의 x제곱입니다. 밑에 써 있어요. 이거를 이용해서 a로 나타낸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가 a니까 여기 a, 여기 b, c죠? 그럼 여기 좌표는 분명히 뭐예요? c, b. 여기는 d, c 이렇게 되죠. 여기도 구해. 여기는 b, a 이렇게. 그럼 일단 다 적어 놓는 거야, 저거를. 자, 로그 2에다가 b를 넣으면 a이다. 로그 2에다가 c를 넣으면 b야. 로그 2에다가 d를 넣으면 c야. 이렇게 해요. 근데 이걸 이렇게 써야죠. 2의 a 제곱이 b야. 요게 fa. 요게 2의 b제곱이 c야. 요게 fb. 요게 2의 d제곱인가? c제곱이 d야. 요게 fc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는 d 빼기 c죠. 여기는 b이고 여기는 c예요. 그럼 우리가 구한 넓이 s는 2분의 1에 b 더하기 c에다가 d 빼기 c를 하면 되는데 그 답에서 얘를 찾을 수가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 맞죠? 그럼 바꿔야지. 자, 보시면 fb 빼기 fa가 있는데 얘가 이건 거 같죠? b가 fa, c가 f.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바꾼 거야. 2분의 1에 자, 여기가 fa 더하기 fb로 바꿨어요. 이렇게. 얘도 바꾸자고요. d는 fc 빼기 c는 fb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얘도 답이 없어요. 이쪽 건 찾은 것 같아. 근데 보기를 보아하니 합성했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써야지. 여긴 됐어. 찾았으니까. fa 더하기 fb 했고 얘는요. c가 b니까 f 합성 f에다가 b를 넣은 거고 b가 a니까 f 합성 f에 a가 이런 상황이죠. 이렇게 결국에는 보기 보면 전부 a랑 b에 의해서만 나타낸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찾으시면 돼요. 이 문제가 내신에서는 요게 그래프를 반대로 주고 요게 fx를 로그 2의 x로 주고 그래프를 이걸로 주는 문제로 바뀌었어요. 이해되실까요? 그리고 여기가 아니면 이대로 주고 여기를 전부 역함수로 바꿔놨어요. 가능합니다. 역함수로 바꾸면. 보기가 역함수로 바뀌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당연히 이걸 외우고서 이거 찾았는데 이거 답이 없지. 근데 역함수로 계산한 걸 준 거예요. 가능해요. 거꾸로 가면 되니까. 이해되시죠? 뭔 얘기인지.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